외부로 실제 현지 조사를 나가기 전에 실내에서 1차적으로 조사지 선정을 하게 됩니다. 전국 자연환경조사 곤충조사의 조사지 선정은 해당 도엽의 중앙부인 A5 격자에서 곤충이 가장 많이 서식할 것으로 판단되는 산림이나 산림 인접부를 주로 조사 지점으로 선정을 하게 되는데요. 위성 사진으로 조사 지역을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기록된 곤충은 현재 17,000여 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딱정벌레목, 나비목, 벌목, 파리목, 노린재목, 메뚜기목 등 다양한 곤충들을 조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채집 방법 등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연환경조사 곤충 파트의 조사 장비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포충망을 이용한 쓸어잡기와 채워잡기가 되겠습니다. 흡충관은 개미 종류나 토양에 사는 작은 곤충들을 빨아들여서 채집할 때 사용을 하게 됩니다. 함정 트랩은 컵 모양의 용기를 묻어둔 다음에 부동액을 사용해서 쓸 수 있는 논 베이트 트랩이 있고요. 또 하나는 번데기나 부육질, 초당밀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해서 벌레를 유인할 수 있는 베이트 트랩,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말레이즈 트랩의 구성품은 일단 망과 틀, 벌레들이 들어갈 수 있는 용기와 땅에 묶을 수 있는 줄과 팩 등이 필요하겠습니다. 야간 등화 채집은 버킷 라이트 트랩과 스크린을 이용한 라이트 트랩 두 가지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스크린을 이용한 라이트 트랩의 경우에는 휴대용 발전기와 안전기 등 틀, 망으로 구성된 세트가 필요하겠습니다. 버킷 라이트 트랩은 버킷과 그리고 축전지, 타이머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곤충의 특성상 여러 가지의 조사 방법이 더 있지만 주로 현재 자연환경조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조사 방법은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포충망을 이용해서 채집할 수 있는 방법은 쓸어잡기와 채워잡기가 있습니다. 쓸어잡기는 초본류에 앉아있는 곤충이나 숨어있는 곤충들을 채집하기 위한 방법인데요. 초본류를 빗자루로 쓸듯이 채집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채워잡기는 날아다니는 비행성 곤충을 확인했을 때 이 포충망으로 채워서 낚아채는 걸 채워잡기라고 합니다. 이 밖에도 이런 관목이나 교목에 나뭇가지 등을 탁탁 쳐서 잡을 수 있는 털어잡기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곤충들이 풀과 함께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모든 걸 일일이 액침에 담기는 어렵고, 이렇게 육안으로 확인되는 곤충들을 담은 후에 실험실에 들어가서 솔팅하는 작업을 수행을 합니다. 수거된 채집물은 날짜와 장소를 정확히 기입을 해서 어느 지역에서 조사했는지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흡충관은 토양곤충이나 작은 땅에 기어다니는 지표성 곤충들을 빨아들여서 채집할 때 사용을 하게 됩니다. 함정 트랩 설치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컵을 지표면 높이에 맞춰서 심고요. 주변을 지표성 딱정벌레가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평평하게 이렇게 골라주시면 됩니다. 부육질이나 아니면 당밀 같은 미끼를 넣는 그런 베이트 트랩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부동액을 이용하는 넌 베이트 트랩이 있습니다. 지표성 딱정벌레 같은 경우에는 주로 야간에 먹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해질녘에 설치를 한 다음 2길 오전 일출 전에 수거해 주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말레이즈 트랩은 산림이나 산림 인근에 서식하는 비행성 곤충을 채집하기 위해 설치를 하게 됩니다. 곤충은 사면의 경사를 따라 이동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주로 이 지형이나 사면의 방향 고려하여 설치해 주시는 게 효과적입니다. 2주에서 한 달가량 설치를 하는데요. 비행성 곤충이 트랩 안쪽으로 들어가게 돼서 그물에 걸리게 되면 기어 올라가는 습성을 이용해서 이 안쪽으로 들어와 빠지게 되는 원리입니다.
버킷라이트 트랩 설치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탈지면이나 솜을 이용해서 에틸 아세테이트를 충분히 적셔줍니다. 이 깔때기 모양의 판을 먼저 놓아주시고요. 등을 달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이 아크릴판으로 되어 있는 조립품을 올립니다. 이렇게 등을 가운데 부분에 고정을 해 주시고요. 타이머로 점등 시간을 맞춰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배터리에 연결을 하게 되면 점등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크릴 위에 뚜껑을 덮어 주시면 됩니다. 뚜껑은 이렇게 교차해서 고정을 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아래쪽으로 잘 사면이 보일 수 있는 위치에 설치를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버킷라이트 트랩에 4시간 이상 점등을 통해서 야광 곤충을 채집을 하였습니다. 이 스크린을 이용한 라이트 트랩 같은 경우는 산림과 인접한 오픈된 공간에 주로 설치를 하는 게 효율적입니다. 버킷 트랩에서는 블랙라이트를 사용을 했는데요. 이 스크린을 이용한 라이트 트랩에서는 주로 수은동을 많이 사용합니다. 수은동은 200W 이상으로 블랙라이트에 비해 많이 밝습니다. 따라서 이 파장에 맞는 또 다양한 곤충들이 모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는 시기적으로 많이 늦었습니다. 지금 10월 말이기 때문에 늦가을에 출현하는 일부 곤충류만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독병은 스크린에 가볍게 이렇게 문질러서 곤충의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채집을 하시면 됩니다. 마취가 다 된 걸 확인한 후 나방류는 머리와 가슴 사이를 핀셋으로 눌러서 이렇게 반으로 날개가 거꾸로 올라올 수 있도록 잡아 주신 다음 지퍼백이나 유산지에 옮겨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 밖에 메뚜기 종류나 매미충 이런 기타 곤충군들은 액침병에 이렇게 넣어서 보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지 조사에서 채집된 결과물은 실내로 가져와 곤충의 움직임을 둔하게 만들기 위해서 냉동 처리를 한 다음에 소팅이라는 분석 작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소팅 작업을 하실 때는 같은 분류군끼리 용기에 담아 주시는 게 동정하거나 표본을 제작할 때 좀 더 수월할 수가 있겠습니다. 소팅이 완료된 곤충은 필요에 따라 액침이나 건조 표본으로 제작을 하게 됩니다. 건조 표본의 경우 관찰이 용이한 장점이 있고, 액침 표본의 경우에는 DNA 웍 분석을 위해 시료를 오랫동안 보관할 때 유용합니다. 곤충이 크거나 형태적인 특징이 뚜렷해 육안으로 관찰이 용이한 종은 주로 도감을 통해 동정을 하게 되고요. 육안으로 관찰이 어려운 종은 현미경을 통해서 형태적으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최종 동정된 곤충은 시료 보관실에 보관하게 됩니다.